이 논은 친환경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논에다가 우렁이를 투입하지 않았지만 논매는 우렁이가 많이 있습니다. 논매는 우렁이가 많이 있는 관계로 저렇게 백로가 날아와서 우렁이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우렁이를 넣지 않았는데도 우렁이가 논에 있는 이유는 이 수로에 논매는 우렁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논매는 우렁이가 여기 남해안에서는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들은 우렁이를 논에 넣기 위하여 구입을 하는데 저는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논에 물을 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렁이들이 논으로 들어옵니다. 우렁이 때문에 벼농사 일부 농가에서는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 피해를 보는 농가는 직파 재배를 하는 농가입니다. 그런데 직파 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소농은 아니고 대부분 대농입니다. 농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판에다 모를 키워서 이양을 하지 않고 바로 논에 직파를 하게 됩니다. 논에 직파를 하게 되면 우렁이가 월동하는 우렁이가 있어 가지고 그 직파한 벼 싹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렁이를 직파한 논에서 우렁이를 잡기 위하여 살충제를 뿌린다고 하는데 살충제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살충제 내성이 우렁이에 생긴 모양입니다. 그런데 너무 모가 어리게 되면은 이양을 하더라도 우렁이가 모를 갉아먹게 됩니다. 8일모라고 8일 만에 키워가지고 심는 모가 있었는데 그러한 8일모 경우에는 모가 너무 연하기 때문에 우렁이가 모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1모 이상, 모판에서 20일 이상 키운 모를 이양을 하게 되면은 우렁이가 모를 갉아먹지 않습니다. 모가 너무 안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저 옆에서 우렁이를 몇 마리 잡아왔습니다. 논바닥에 지금 거의 쫙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많은 우렁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잡아다가 먹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우리 동네에는 우렁이 잡아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처럼 제가 논바닥에다 우렁이를 넣지 않았는데도 우렁이가 논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렁이를 먹기 위하여 백로가 날아와서 논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렁이 알입니다. 이 논매는 우렁이를 알을 낳고 한국 토종 우렁이는 새끼를 낳습니다. 여기는 제 논입니다. 친환경 농사가 아닙니다. 모를 심기 위하여 로타리를 친 다음에 논수타라는 풀 발생 방지약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풀이 거의 없습니다. 논수타를 뿌렸기 때문에 거의 풀이 없습니다. 우렁이가 원래 열대지방이 고향이라 겨울에 추워서 죽어야 하는데 남해안에서는 지금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렁이를 사서 넣지 않았지만은 논수타가 잡지 못한 풀을 우렁이가 다 잡아 주어 가지고 제초제를 논수타 한 번만 뿌리고 더 이상 제초제는 안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풀이 거의 없습니다. 피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렁이는 친환경을 하지 않든 하든 농사에 매우 유용한 생물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우렁이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우렁이가 있었지만은 높은 곳이라 물이 없어 가지고 복풀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났습니다. 우렁이를 넣기 위해서는 논바닥에 수평이 잘 맞아야 합니다. 논바닥에 높은 곳이 있으면은 우렁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풀이 없지만은 높은 곳에는 이렇게 풀이 나고 있습니다. 벼농사에 피해를 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모가 너무 어리거나 이양을 했는데 모가 너무 어리거나 직파를 했을 경우입니다. 직파를 하게 되면은 우렁이가 월동해서 있다가 어린 모를 갉아먹게 됩니다. 어린 모가 부드럽기 때문에 어린 모만 갉아먹습니다. 보통은 모를 모판에서 20일 이상 키워서 모를 심기 때문에 모가 질기니까 우렁이가 모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우렁이를 집어넣는 농가가 상당수 있는데 우렁이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친환경이 아니지만은 우렁이 덕분에 이렇게 논이 깨끗합니다. 저는 우렁이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파를 하는 지역에서는 우렁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전처럼 8일모를 하게 되면은 모가 너무 어려 가지고 부드러우니까 논바닥에는 우렁이가 이양을 했어도 모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8일모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모를 20일 이상 키워가지고 심기 때문에
논바닥에 우렁이가 있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논수타를 뿌리고 나서 다음에 발생하는 어린 풀들을 모는 갉아먹지 않고 우렁이가 그 어린 풀만 갉아먹기 때문에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년에는 물이 안 빠지는 수렁이 있는데 그 수렁에는 이 논매는 우렁이도 있고 토종 우렁이도 있습니다. 국내종 토종 우렁이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새끼를 낳고요. 토종 우렁이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논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외래종 이 논매는 우렁이가 토종 우렁이에게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등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우렁이 덕에 제 일손이 많이 줄어듭니다. 우렁이는 제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국산 우렁이 꽁무니를 꼬투리 원뿔 꼬투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오른쪽이 토종 우렁이, 왼쪽이 논매는 우렁이입니다. 직파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우렁이가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저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80세 이상이 돼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소농은 계속 존재하고 모판에서 모를 키워서 이양하는 이양법 농사도 계속 존재할 겁니다. 대규모 농지는 무조건 직파를 해야 하지만 100마지기 정도, 2만평, 200마지기, 4만평 정도는 모내기 이양이 가능합니다. 농촌에는 이런 인력이 일당에 지금 현재 13만원입니다. 남자 기준 13만원. 이러한 인력들 덕분에 앞으로 소농들이 모판에서 모를 키워서 계속 모내기를 할 걸로 봅니다. 직파가 아닌 이양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매는 우렁이가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런데도 우렁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렁이 농법은 계속 유효하고 우렁이를 논에 넣지 않지만 수로에 있는 우렁이가 자연적으로 제 논에 들어와서 논 매는 것을 환영합니다.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풀이 미모사라고 건들면은 쫙 오므라지는 신경초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그 풀을 정말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모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드려도 그대로입니다. 안 오므라집니다. 미모사하고 착각하기 딱 좋은 풀인데 이게 원래 국내 고유종 풀이 아니고 아마 미국서 들어온 외래종 풀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수로벽에도 우렁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 논매는 우렁이입니다. 이 논도 지금 우렁이를 투입한 논인데 풀이 거의 없습니다. 내 논이 아니고 나무집 논입니다.